지금의 역사 교과서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내용이 많아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내후년 광복 70년을 맞은 2015년 대한민국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뜨거웠다. 교과서라고 지적했습니다. 역사학자는 물론 시민단체와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까지 국정화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So as well as a single textbook, the government is introducing 해외 언론들까지 대한민국을 주시했다. 집권 여당은 역사학자들의 90%가 좌파고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북 세력이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정화 찬성은 고작 10명 중 3명. 대다수의 시민들은 국정교과서가 친일 독재 미화로 얼룩질 것이라 걱정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일까? 일제강점기, 일본은 식민지 한국인들이 일왕에게 충성하기를 원했다. 그 선두에 섰던 친일파들은 청년들과 어린 소녀들을 전쟁의 한복판으로 내몰았다. 일제의 전쟁 승리를 기원하며 비행기 헌납운동을 주도했고 일본인으로서 개와 말처럼 충성을 다하겠다며 혈서를 쓰기도 했다. 총칼을 들고 독립군을 탄압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1945년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겁이 난 친일파들은 도망쳤다. 하지만 상황은 곧 바뀌게 된다. 미군정은 도망갔던 친일파들을 불러내 다시 권력을 주었고 그들과 손잡은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무력으로 와해시켜버렸다. 그 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일본군 장교 출신 박정희는 무려 18년 동안 독재를 했다. 그는 종신 집권을 위해 헌법을 뜯어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교과서까지 국정으로 전환해 독재에 복종하는 인간을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얼굴만 바뀐 독재 정권이 계속되는 동안 친일파와 그 후예들은 권력의 비호 아래 막대한 부와 권세를 누릴 수 있었다. 그들은 법 위에 존재했다. 국가를 앞세운 거대한 폭력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짓밟고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와 입을 막았다. 하지만 폭압적인 군부 독재도 민주화를 향한 열망을 꺾지는 못했다. 시민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고 또 싸웠다. 마침내 시민들의 힘으로 독재자들은 법정에 세워졌다.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그 강제로 달라들 적엔 정말 기가 막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동안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일제와 강제동원 피해자부터 민간인 학살, 고문, 간첩 조작 등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편으로 과거사 청산을 촉구하는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됐다. 이에 응답한 민주정부는 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과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수구 세력이 오랫동안 감추어왔던 추악한 진실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시민들의 성금으로 발간된 친일 인명사전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수구 세력들이 감춰왔던 추악한 친일의 역사가 거기 있었다. 그리고 부와 권세가 대대손손 이어지고 있다는 진실 앞에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었다.
현재였다. 식민지 지배 보상 대가로 받는 대신 개별 피해 보상은 하지 극도의 위기감을 느낀 수구 세력들은 반격을 개시했다. 그들은 과거사법의 통과를 방해했고 힘들게 제정된 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수구 언론들은 과거사 청산 노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심지어 역사연구단체의 사무실을 습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수구 세력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움직였다. 먼저 과거사위원회들의 활동을 축소했다. 독재자와 친일파의 동상이 들어서고 기념관이 세워졌다. 언론을 장악하고 방송을 통해 민족의 영웅으로 미화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교과서마저 뜯어고치기 시작했다. 2008년 뉴라이트는 대한교과서라는 이름의 책을 발간한다. 일본 덕분에 식민지 한국은 근대화됐다. 생활 수준이 개선되어 한국인의 키가 2cm 커졌다. 김구는 테러리스트다. 일본군 위안부는 돈 벌러 간 거다. 친일은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독재는 경제 성장을 위해 불가피했다. 5.18로 인해 좌파 세력이 준동했다. 시민들은 충격적인 내용에 경악했다. 일본 극우 세력이 만든 후쇼사 교과서보다 더 친일적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찬사를 늘어놓았다. 이들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수탈과 억압의 시대가 아니라 근대화 역량이 축적된 시기로 보자는 겁니다. 친일파들과 독재자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고 오늘날 대한민국 성공신화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함으로써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수구 세력들, 특히 박정희 지지자들이나 이승만 지지자들은 이 뉴라이트의 역사 인식을 받아들이면서 한 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역사 인식은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13년 박근혜 정권은 취임 첫 해부터 역사 교육을 바로잡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리고 그해 8월 납득하기 어려운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다. 일본이 만든 명동거리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다. 일본이 공공보건에 힘쓴 결과 사망률 감소로 인구가 급증했다. 뉴라이트가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 대한교과서가 검정교과서로 부활한 것이었다. 친일파와 독재에 대한 미화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권력에 의한 인권 탄압은 축소, 왜곡했고 집권당의 홍보지로 전락했다. 우편향 논란과는 별개로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곳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교과서에 인용한 상당수가 구글, 네이버, 위키피디아 등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를 베낀 것이었다. 역사학자들이 찾아낸 오류만 해도 수천 건이었다. 사실 부분에서 틀린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총독부가 2차 조선교육령 개정을 통해 가지고 조선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조선어를 의무적으로 배우도록 했다. 조선총독부는 굉장히 좋은 정부, 좋은 국가였다. 이렇게 좋은 정부, 좋은 국가가 있는데 독립운동하는 건 참 어리석은 짓 아니냐라는 생각을 학생들이 하도록 만들려는 거죠. 이렇게 엉터리로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교학사 채택을 반대하는 시민과 학생들의 목소리는 높아져 갔다. 교학서 교과서 사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과연 그 어느 대목 새누리당이 교학사 구하기에 나섰지만 채택률은 사실상 0%. 결국 엉터리 교학사 교과서는 철저하게 교육 현장에서 외면당했다. 저기요, 거기 숨지 마시고. 2015년 10월 교육부가 운영하던 비밀부서의 존재가 발각됐다. TF팀은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기획부터 홍보까지 모든 것을 계획했고 누군가에게 수시로 업무 보고를 하고 있었다. 2년 전
교학서의 시장 진입이 실패로 돌아가자 교육부에 하나의 지시사항이 하달된다. 대통령 지시사항. 청와대발 국정화의 시작이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새누리당이 밀어주고 뉴라이트가 전면에 나섰지만 국정화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이 문서가 말해주고 있다. 시작부터 무섭게 밀어붙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 교과서가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여론을 몰아갔다.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학생들이 직접 진실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2014년 이미 미국의 권위 있는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교과서 개정에 대해 경고한 바가 있었다. 아베와 박근혜가 전쟁과 친일에 민감한 이유는 자신들의 가족사 때문이다. 두 나라에서 교과서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는 일을 좌절케 하는 위협이다. 이처럼 시민들이 의심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국정화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갔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높은 반대 의견은 묵살됐다. 2015년 11월 박근혜 정부는 끝내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 약속했다. 논란이 있는 인물은 지필진에서 배제할 것이며 친일 독재 미화는 없을 거라고 단언했다. 지필 참여를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일부 공개된 지필진이 물의를 일으키자 정부는 지필진 명단과 교과서 편찬 준거 역시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 비공개로 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라는. 대체 무엇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해서 지필진 명단조차 숨겨야 하는 것일까? 말씀을 왜 안 하십니까? 입단자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죽인 유지가 가능할까요? 이번에 개편 발행된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살펴보니까 그간의 우려가 괜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박근혜 정권 아래 만들어진 첫 국정교과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중고교 국정교과서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분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당연히 독립운동사도 축소됐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과 사진은 사라졌다. 친일파는 일부였고 일제를 보좌하는 정도였다고만 기술했다. 5.18 민주화운동에서 계엄령 선포는 언급하지 않았고 계엄군이란 표현도 삭제해버렸다. 그리고 기어코 교과서에 건국절을 박아넣었다. 오래전부터 수구 세력들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대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시도를 벌여왔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들도 서슴지 않았다. 그 대한민국의 이 공로자로서 김구 선생님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의 국민이 된 것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건국의 공로자는 이승만과 그와 손잡은 친일 세력들을 말한다. 결국 수구 세력들의 더러운 욕망이 미래 세대가 배울 교과서에 새겨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초등학교 국정사회는 교과서가 아니라 박정희 위인전이었다. 5.16 쿠데타는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 때문이다. 10월 유신은 국가안보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였다. 독재라는 표현은 삭제했고 헌법 파괴, 노동자 탄압,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5.16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소신을 갖고 참여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에요.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올바른 역사를 운운하며 국정화를 강행한 박근혜 정부. 그들은 현재를 지배하려고 역사를
이용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려고 그러면 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될 거거든요.